안녕하십니까. 교과서 읽어주는 남자 김영선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근현대사 시간 7번째 시간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원명부터 읽어볼게요. 이 대단원 근대 국민국가 수립운동, 이 중단원 동아시아의 변화와 근대적 개혁의 추진, 3소단원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입니다. 교과서는 111쪽부터 쭉 펴주시면 되겠고요. 학습 목표 하나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모군란의 발생 배경과 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갑신정변의 전개 과정과 급진개화파가 지향했던 국가체제를 설명할 수 있다. 자, 우리 두 가지 한번 이모군란과 갑신정변 두 가지 사건 중심으로 해서 우리 사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연표 보시면요, 상당히 익숙한 것도 있고 조금 이거는 처음 보는데 싶은 것도 아마 있을 겁니다. 한번 쑥 봐주시고요. 오늘의 용어 한 번씩 읽어볼게요. 이모군란, 제물포 조약, 갑신정변, 한성조약, 거문도 사건. 익숙한 부분들이 아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소주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모군란이라고 되어 있고요. 먹을 것 가지고 장난을 쳐. 자, 어떤 사건인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쵸? 자, 일단 동그라미 1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선 민중이 입은 경제적 피해는 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자, 아무래도 여러분들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요, 계속해서 쌀 작곡류, 즉 곡물이 일본으로 유출되면서 고가 곡물의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별기군이 창설되는 등 군제가 개편됐죠. 군사제도가 개편되면서 구식군인들에 대한 대우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해서 여러분들 동그라미 2번, 이모년 군란을 일으킨 이들은 무엇을 했는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 여기 좀 생략되어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무래도 먹을 것 가지고 장난을 쳤던 이야기가 있었죠. 이 구식군인들에 대한 대우가 악화됐다는 게 무슨 내용이냐면, 무려 13개월치의 급료가 미지급됐다고 합니다. 지급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을 13달, 1년 하고도 한 달을 더 못 받았던 겁니다. 근데 이 와중에 한 달치 급료를 먼저 주겠다, 한 달치 월급 줄 테니까 와서 받아가라 라고 해서 신나가지고 이제 받아서 왔는데, 그 중에 한 반 정도가 모래가 섞여 있었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다라고 하죠. 먹을 거 가지고 장난친 거예요. 그래서 이 구식군인들이 무려 1년이 넘도록 이 월급을 못 받아왔는데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해서 이분들이 이제 행동에 옮기게 된 겁니다. 뭐였냐? 자, 일단 이것이 신식군대 때문이다, 별기군 때문이다. 가서 일본인 교관을 살해하게 되고요. 그리고 일본의 공사관을 습격하게 됩니다. 공사관 습격. 이제 외교 관서를 습격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개화 정책의 그 추진을 중단하기를 촉구하게 되면서 궁궐에까지 난입하게 되고요. 그리고 고위 관료도 다 살해하게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이제 동그라미 3번 가볼 건데요. 자, 군란 발생 후 조선 정부의 초기 대응은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자, 고종 같은 경우는 일단 SOS를 치는데 누구한테? 아버지한테. 흥선대원군이 복귀하게 되고요. 구체제, 옛날 체제가 복구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삼군부 5군형 체제였습니다. 별기군 이런 거 다 없어지는 거예요. 통리기 하면 이런 거 다 없어지는 겁니다. 개화정책 추진되는 게 다 사라지게 됐겠죠. 자, 근데 고종의 부인인 민비, 자, 그 민비를 위시한 민씨 세력이 또 어딘가 SOS를 칩니다. 근데 누구한테 SOS를 쳤냐면 청나라에 치게 되고요. 이 청나라는 이때 청나라 군대를 파병해서 흥선대원군을 납치합니다. 이 잠깐 사이 일어난 일이에요. 납치해서요, 텐진으로 데려가 버려요. 그리고 군란을 강제로 진압해버리게 됩니다. 자, 4번 갈게요. 자, 군란 진압 후 조선 정부의 처지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조선 정부 어떤 처지가 됐냐? 자, 청나라에 대해서는 일단 청군이 조선에 주둔하게 됐고요. 그리고 고문을 파견합니다. 마젠창, 멜렌도르프라고 하는 사람들 이 고문으로 파견해서요, 내정을 간섭하는 겁니다.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등등의 내정 간섭하게 되고요. 그리고 무슨 조약을 하나 체결하게 되는데 이름이 좀 깁니다. 조청상민 수력 무역 장정이라는 엄청난 이름의 긴 이름의
장정 또는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조선정부가 또 일본에 대해서는 대일 어떤 조약을 체결하게 되느냐? 제물포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이모곤란 과정에서 일본의 공사관이 공격당하기도 했죠. 그 군인들에 의해서. 그리고 별기군의 일본인 교관, 그러니까 잘 말하자면 일본인이 죽은 거예요. 조선 땅에서. 그런 상황이다 보니 이런저런 배상 의무를 담은 그런 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자, 이후의 내용을 볼게요. 자, 이 이모군란 이후에 개화파가 고민에 빠집니다. 청이냐 일본이냐. 자, 볼게요. 동그라미 5번 이모군란 이후 개화파는,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개화파는 두 가지 문제를 둘러싸고 갈라서게 되는데요. 일단 청나라에 대한 입장, 즉 대청 입장과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방법 내지는 뭐 방식, 그런 것들을 둘러싸고 온건한 사람들과 그리고 급진한 사람들, 온건파, 급진파로 분열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온건파는 온건 개화파, 급진파는 급진 개화파라고도 불립니다. 6번 가겠습니다. 동그라미 6번 온건 개화파의 주축과 주장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축은 이제 뭐 기둥 같은 사람들인 거죠. 주요한 인물들인 겁니다. 자, 보시면 온건 개화파 같은 경우는 그렇죠. 김홍집, 김윤식, 어윤중 등이 있었고요.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냐면 청나라의 양무운동처럼 천천히 개혁하자, 점진적으로 개혁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청나라에 대해서도 전통적인 관계를 중시하게 됩니다. 유교, 도덕, 그런 어떤 동양의 정신을 유지하자라는 거죠. 그리고 서양의 발달된 기술만을 수용하자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동그라미 7번 가볼게요. 급진개화파의 주축과 주장은, 자, 이게 좀 서로 반대되는 질문을 하고 있죠. 자, 급진개화파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이죠. 이 세 사람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주장을 하게 되냐면 일본의 메이지 유신처럼 적극적으로 또는 뭐 급진적으로 빠르게 근대화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청나라에 대한 4대 관계, 청나라 맨날 섬기고 뭐 중화가 우리가 소중하고 뭐 이런 얘기 하는 것들을 다 청산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서양의 기술, 사상, 제도를 모두 수용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전반적으로 온건개화파 쪽에 좀 권력이 쏠려 있었어요. 아무래도 온건개화파가 좀 권력을 많이 쥐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급진개화파가 좀 노파심이 있었겠죠. 어떤 좀 급한 마음이, 조급함이 막 생겼을 거예요. 일단 8번 읽어봅니다. 급진개화파의 위기와 타겟책은, 보겠습니다. 자, 어떤 위기가 있었냐면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한데 이 급진개화파가 자기네 주장처럼 빨리빨리 뭔가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재정난이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정난 해소를 위해서 우리가 일본에 차관을 도입해 올게. 차관 돈 빌려오는 겁니다. 일본에 차관을 도입해 올게. 근데 이게 실패해요. 이 급진개화파가 우리가 어떻게 해볼게, 돈을 빌려올게 라고 했는데 실패한 거죠. 그러면서 정치적 입지가 굉장히 위태롭게 됩니다. 근데 그에 대해 이런 타겟책이 생기는데, 타겟은 이제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보는 겁니다. 자, 슬슬 청푸전쟁에 발발할 분위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베트남이었습니다. 베트남에서 청나라와 프랑스가 서로 전쟁할 분위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나라 군대가 일부 철수해요. 어디서? 조선에서 일부 철수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본이 사실 지원 약속을 했었어요. 그래서 정변을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어난 게 바로 이 갑신정변인데요. 자, 근데 보시면 급진개화파 의도는 정변이었는데 상황은 역변이었어요. 동그라미 9번 가봅니다. 자, 갑신정변의 시작과 개혁 내용은, 자, 시작은 어떻게 되느냐? 뭐 다들 아시겠지만 우정국 또는 우정총국이라고도 하죠.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 이제 막 문을 여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체국 중앙국을 이제 처음 열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가가지고 이제 정변을 일으킨 겁니다. 거기서 민씨 세력, 당시 이제 온건개화파 쪽에 권력을 이제 밀어주고 있던 민씨 세력, 척살,
다 싸잡아서 이제 다 죽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네 개화당 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내용은 뭐였냐면 이들이 주장한 내용 그대로 있죠. 대청사대를 어떻게 하자? 청산하자. 그리고 이러한 정치체제 뭐였냐? 내각제를 수립하자고 합니다. 의원 내각제, 내각 책임제, 내각제를 수립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문벌을 폐지해라. 인민의 평등권을 보장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재정은 일원화. 돈이 나가고 들어가고 할 때 어느 한 곳을 통해서만 나가게 해라. 어느 한 곳을 통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갑신정변 같은 경우는 호조였는데요. 어쨌든 재정 일원화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지조법 개혁까지 하게 됩니다. 이제 뭐 땅에 관련된 세금 그런 관련된 법이었습니다. 자, 10번 가볼게요. 갑신정변의 결과와 의의 한계를 정리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결과 일단 볼게요. 청나라가 일부 철수했는데도 불구하고 청나라가 이 상황에서 개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도와주기로 했던 일본이 배신을 때립니다. 그래서 약속을 불이행하고 이행하지 않고 철수해버려요. 그래서 이게 달랑 3일 만에 실패하게 됐다는 거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 사건의 의의를 보시면 사실 어떤 의의를 볼 수 있냐면 당연히 청나라의 간섭을 물리치고 자주적으로다가 근대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정치개혁 운동이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러한 사건이나 어떤 운동에도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죠. 하지만 여러분들 이걸 이 주도한 사람들이 너무 수가 적었어요. 너무 소수였고요. 너무 엘리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위로부터의 근대화 운동이다. 위로부터의 다시 쓸게요. 위로부터의 근대화 운동이다. 그리고 일본의 군사적 지원에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나중에 일본이 그 발 빼버리니까 전혀 아무것도 못하고 3일 만에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당시에 일본에 대한 어떤 일반 백성들이 일본에 대한 인식이 좋았겠어요? 좋지가 않죠. 그러면서 일반 백성의 지지도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갑신정변 이후에 이 조선의 정세가 어마어마하게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볼 건데요.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고 보셔야 됩니다. 자, 보실게요. 갑신정변 이후 조선의 국제 정세는 어떻게 되냐? 자, 조일 간, 조선과 일본 간에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일단 조선이 일본한테 정변에 관여한 책임을 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이 청나라가요, 약간 전면전 확대되고 막 이런 거를 좀 꺼렸나 봐요. 그래서 청나라의 권유로 적당히 조약 하나 맺고 끝내게 되는데 일단 내용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용 확인해 보면 어이가 없습니다. 화가 납니다. 자, 또 청일간. 자, 청나라랑 일본이랑 무슨 조약을 맺는데요. 텐진 조약입니다. 텐진 조약. 1885년에 맺은 텐진 조약. 자, 그리고 나서 조선은요, 청나라의 내정 간섭에서 좀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누구랑 손을 잡으려고 했냐면 바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비밀 협약을 모색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나라가 등장하죠. 아이고, 잠깐만요. 바로 영국이 등장합니다. 자, 영국은요, 이 러시아의 남하는 남쪽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러시아의 꿈은 얼지 않는 항, 즉 부동항을 얻는 게 꿈이었습니다. 근데 이 러시아가 그런 이유로 계속 남쪽으로 뭔가 땅을 넓히고 있었는데, 혹은 영향력을 넓히고 있었는데 영국이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견제하고자 조선 땅을, 거문도라는 조선의 땅을 무단으로 점령해 버립니다. 굉장히 황당한 사건이죠. 영국이 지금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 제3국의 땅을 점령한 거예요. 굉장히 황당한 사건입니다. 어쨌든 그게 거문도 점령이어서 거문도 사건이고요. 이거 한 2년 동안 여기서 무단 점거하거든요. 근데 청나라가 또 중재해서 해줘가지고 철수했다고 합니다. 스스로는 또 해결을 못한 셈이 돼버린 거예요. 자, 이후에 이 조선을 두고 굉장히 조선이 지금 혼잡하잖아요. 뭐 여러 나라들이 막 여기를 하나 잡아먹으려고 막 일본, 뭐 영국, 러시아 뭐 등등의 나라들이 막 끼어들잖아요. 그래서 조선을 중립화하자, 중립국화하자라는 논의가 나오게 되고요. 그 사람들은 뭐 부들러라든지 뭐 유길춘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점까지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이모군란과 갑신정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